안녕하세요. 아직 젊은 나이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은퇴해서 와이프와 놀러 다니는 소신비형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고전 소설인 초안지에서 나온 용어들의 유래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용안이란 말은 임금의 얼굴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사극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용안은 원래 용준용안이란 말의 준말입니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얼굴이 콧대가 우뚝한 용의 얼굴과 닮았다고 한 데서 유래되어 임금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어요. 지록위만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입니다. 황권쪼고가 진나라 2세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후 스스로 황제가 되려는 모반의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나 반대 세력이 많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황제의 권력 판세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2세 황제와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원에 있는 사슴을 가리키며 의도적으로 말이라고 하였는데요. 황제가 잘못 본 것이라고 하며 대신들의 답을 듣기 위해 대신들을 둘러보았죠. 조고가 무서워 말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사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이에 조고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보고 쿠데타를 결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말을 사슴이라고 한 자기 말에 따르지 않은 대신들을 모두 죽이고 권력을 강화해 나갔어요. 파부침주는 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살아 돌아올 생각을 버리고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진시황이 죽자 그의 폭정에 억눌렸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났어요. 조나라의 반란군은 정도에서 진나라의 토벌군에게 패배했습니다. 이때 조나라를 돕던 항우의 숙부 항량도 죽었어요. 항우는 지원군을 보냈으나 실패했고 이에 항우는 진나라를 치기 위해 직접 출병했습니다. 항우는 군대가 장하를 건너자 타고 왔던 배를 부수어 침몰시키고 싣고 온 솥도 깨뜨려 버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식량도 3일 분만 남기고 버리도록 했습니다. 돌아갈 배와 밥 지을 솥도 없어진 항우의 군사들은 항우의 진격 명령에 적진을 향해 무섭게 돌진했습니다. 그 결과 진나라군은 괴멸되고 항우는 진나라에 대한 반군 진영의 맹주로 올라설 수 있었어요. 두주불사는 말수를 사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장수들의 기계를 표현하던 것이었으나 뜻이 변하여 지극히 주량이 센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진나라 수도 함양을 먼저 점령한 사람이 진나라 영토인 관중의 왕이 되기로 한 상황에서 유방이 먼저 함양을 점령하자 군사력이 더 강한 항우는 경로하였습니다. 항우가 유방을 토벌하려는 움직임을 알아챈 유방은 근위병만 데리고 항우의 진영에 사과하러 갔어요. 홍문의 연회로 알려진 연회에서 항우의 군사 범증의 계략으로 유방을 살해하기 위한 건무가 추어졌는데요. 유방이 위험에 노출되자 장량은 군막 밖에 있던 장군 벙쾌를 불러 유방을 구하도록 합니다. 벙쾌가 휘장 안으로 뛰어들어 항우를 노려보자 항우는 벙쾌의 기백을 가상히 여겨 벙쾌에게 술을 내려주었습니다. 주위에서 벙쾌가 술을 감당할 수 없도록 큰 잔에 술을 부어주었는데 이걸 말술이라고 표현합니다. 벙쾌는 이를 단숨에 들이켰고 항우가 감탄하며 더 마실 수 있겠는가 하고 묻자 벙쾌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신은 죽음도 피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찌 한 잔 술을 사양하오리까? 금리야행은 밤에 비단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잘하여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항우가 진나라 수도 함양을 점령한 후 아방궁을 비롯한 모든 궁전을 불태운 다음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자 부하 한 사람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지키기 쉽고 땅이 기름진 함양에 도읍을 정하면 천하를 잡을 수 있다고 권하였어요. 그러나 항우는 고향에 돌아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부귀를 하고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마치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과 같으니 누가 알아주겠는가 라고 말하고 함양에서 철군하였습니다.
금리환양은 비단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성공을 거두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고향으로 개선하는 모습을 표현한 사자성어예요. 금리야행 사례에서 항우는 부하의 말을 금리야행이라고 비웃으며 비단옷을 입으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러주었어요. 항우는 결국 군대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 팽성을 도읍으로 정하게 됩니다. 목휘관은 원숭이를 목욕시키고 관을 씌운 꼴이라는 뜻입니다. 의관은 그럴듯하지만 생각과 행동이 사람답지 못함을 이르는 사자성어예요. 의 금리야행 사례에서 항우에게 함양에 도읍하여 왕이 되라는 거듭된 간언에 항우가 화를 내며 말을 듣지 않자 이렇게 간언한 부하가 물러나며 목후이관이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항우는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 부하를 죽여버렸어요. 구산유취는 입에서 아직 전내가 난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아직 어릴 때 또는 상대를 얕보고 하는 말로 언동이 유치한 상대방을 얕보고 이르는 말입니다. 유방과 항우가 천하 쟁패전을 벌이고 있을 때 유방에게 복종했던 위나라는 전세가 항우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항우에게 붙었어요. 유방은 사신 여기기를 보내 위나라를 회유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죠. 이에 한신이 위나라를 정벌토록 하였고 이때 유방은 한신에게 적장 백직은 아직 젖비린내가 나는 구성유취한 자다. 결코 백전백승의 한신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배수진 또는 배수지진은 물을 등지고 진을 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 결사적인 각오로 임한다는 의미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처럼 사생결단의 정신자세로 싸움에 임한다는 각오예요. 등 뒤에 강물이 흐르니 싸움에 져서 죽든지 강물에 빠져 죽든지 죽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한나라의 한신은 병사 수만 명을 이끌고 조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조나라는 20만 명을 동원하여 방어진을 구축했는데요. 한신은 2,000명의 기병만 조나라 성체 뒤에 매복시키고 나머지 주력군은 강을 등에 지고 진을 친 채 조나라 군에 맞서게 하였습니다. 조나라 군대는 퇴로가 없는 한신의 진용을 비웃으며 방어작전을 공격작전으로 바꾸고 쳐들어갔어요. 한신이 군대는 몰리는 척하다가 방심한 조나라 군에 맹렬한 반격을 가하였습니다. 한편 조나라 군대가 성체를 나온 사이에 매복했던 한신의 기병대는 기습하여 성체를 점령했고 한신의 군대는 돌아갈 성체마저 잃고 오왕좌왕하는 조나라 군을 몰아붙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건곤일척은 하늘과 땅, 천하를 두고 주사위를 한번 던져 승패를 겨룬다는 뜻입니다. 승패와 흥망을 걸고 마지막으로 결행하는 단판 승부 또는 운명을 걸고 어떤 일에 나서는 대범한 용기를 가리키는 사자성어예요. 항우와 유방은 천하를 두고 7년간을 싸웠습니다. 그러나 승부가 나지 않아 양쪽 모두 힘이 고갈되자 홍구 지역을 기준으로 서쪽을 유방이, 동쪽을 항우가 차지하는 것으로 협약하고 양쪽 군대는 철군하기로 했어요. 이때 장량과 진평이 퇴각하는 항우 군대의 뒤를 치도록 유방을 설득했어요. 결국 유방은 항우와의 휴전 약속을 깨고 군사를 돌려 항우의 군대를 기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홍구 지역 전투의 승리로 유방은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후 홍구를 지나던 당나라 시인 한유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용은 지치고 호랑이도 피곤하여 강과 들을 나누어 가지니 이로 인해 억만창생의 목숨이 살아남게 되었네. 누가 임금에게 권하여 말머리를 돌리게 했는가. 참으로 한번 겨룸에 천하를 얻게 되었구나. 이 시의 마지막 구절 건곤일척이 유방이 천하 획득의 기회를 잡게 된 것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면초가는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는 뜻입니다. 사방이 적에게 포위되어 고립되어 있거나 공경에 처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하니 포위된 것이 한나라 군대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은 초나라 군이 초나라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것인데 그 내용은 항우와 유방은 10개월간 광무산에서 대치하고 있었어요. 원정군인 항우의 초군은 식량 보급선이 끊겨 굶주리게 되었고 유방의 항군도 장기간의 포위에 무기력해졌습니다. 이에 항우는 인질로 잡고 있던 유방의 가족들을 유방에게 넘겨주고 유방은 퇴각하는 항우의 군대를 공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양쪽은 천하를 양분한 채 휴전하기로 하였죠. 그러나 유방은 장량과 진평의 진언을 받아들여 항우와의 약속을 깨고 후퇴하는 항우의 초군을 기습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항우의 초군은 해야에서 대패하고 한나라 군에 포위되었어요. 이때 한해 장군 한신은 꾀를 내어 한군 내의 초나라 출신 병사들과 초군 포로들을 모두 동원하여 항우의 초군을 둘러싸고 밤중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게 하였습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의 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한 항우는 놀라서 유방이 이미 강동의 초나라 본토까지 점령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 노래를 부르게 한 것으로 짐작하고 전의를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역발산 기계세라는 노래를 부르고 최후의 결전을 벌이고 자결하였습니다. 패왕별이는 오강 강가에서 사면초가가 된 항우가 유방과의 쟁패전에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애마를 어루만지며 장탄식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우미이는 칼춤을 추다가 자결했고 항군의 포위를 뚫고 혼자 탈출한 항우도 오강에서 자결했습니다. 1993년에는 같은 제목의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공산혁명기를 다룬 것이지만 패왕별이 경극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이 영화는 중국 최초의 칸 영화제 황금동료상 수상작이 되었고 이로써 패왕별이라는 말이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패왕은 왕 중의 왕을 의미합니다. 진나라 황제의 힘이 약해졌을 때 여러 지방정권이 세워지면서 그 우두머리들이 왕을 칭하여 왕이 많았습니다. 진나라에 반항하는 왕들이 연합하여 진나라의 토벌군과 맞섰는데 초나라 왕이었던 항우가 토벌군을 괴멸시킨 후 반군의 왕들이 항우를 패왕으로 추켜세워 이후 항우는 패왕 또는 초패왕으로 불리게 됩니다. 즉 패왕별이에서 패왕은 항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면목은 체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 잘못을 뉘우쳐 사람다움을 지켜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항우가 해야에서 사면초가에 수세에 몰렸다가 간신히 탈출하여 오강에 이르렀는데요. 항우는 오강을 건너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강의 정장이 항우에게 빨리 배를 타고 강동으로 가서 재기할 것을 간하였어요. 이에 항우는 하늘이 나를 버리는데 이 강을 건너서 무엇 하겠는가? 내가 처음 강동에서 8천의 전문이들과 함께 일어나 강동을 건너 서쪽으로 진격하였는데 이들을 다 잃은 지금 그들의 부모 형제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앙으로 삼아준다 한들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대하겠는가? 설사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해도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권토중래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쳐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 실패하였으나 힘을 축적하여 그 일에 다시 힘차게 도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 두목은 제5강정에서 항우가 유방과 패권을 다투다 오강에서 자살한 것에 대해 승패란 병가에서 기약할 수 없는 일이니 부끄러움을 안고 참을 줄 아는 것이 사나이라네. 강동의 전문의 중에는 인재가 많으니 권토중래하여 다시 싸웠다면 어찌 되었을까? 라고 읊으며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습니다. 토사구팽은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도 삶아 먹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필요할 때는 쓰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야박하게 버려진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유방이 항우를 제압하고 한제국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은 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방은 한신을 초원에 봉했습니다. 그러나 유방은 한신의 군사력을 경계하고 있던 차에 한신이 항우의 옛 부하 장수로서 현상금이 걸려있는 종리매를 숨겨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어요. 유방은 전국 순시를 명분으로 초나라에 인접한 진나라 영지에 들러 연회를 열며 인근의 제후들을 모두 초청했습니다. 한신은 의심 없이 홀로 연회에 참석하며 유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오랜 친구였던 종리매의 목까지 선물로 들고 갔어요. 유방은 연회장에서 바로 한신을 체포하고 모반 혐의를 고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반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한신을 풀어주기는 했으나 그의 잠재력을 두려워하여 초왕이 지위를 박탈하고 회음으로 강등시킨 후 초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도읍에 머물게 하면서 감시하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처사에 한신이 한탄하며 유방을 원망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사람들의 말과 같도다. 교활한 토끼를 다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새 사냥이 끝나면 좋은 활도 창고에 처박히고 적국이 격파되면 지혜 있는 신하도 망하게 되고 천하가 평정되닌 나도 마땅히 팽당하는구나. 다다익선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는 뜻입니다. 군대의 통솔 능력을 거론하면서 생긴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방면에서 많을수록 좋다는 뜻으로 두루 쓰이고 있어요. 유방은 한제국 건국 후 황실의 안위를 위해 잠재적 위협이 되는 공신들을 차례로 숙청하였습니다. 천하통일의 1등 공신이었던 한신도 토사구팽의 사례에서와 같이 영지로 받았던 초나라를 빼앗기고 유방 곁에서 유방의 감시를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방은 예정 때문인지 한신을 자주 불러 술자리를 가졌어요. 어느 날 유방이 한신과 술을 마시면서 여러 장군들의 능력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아래는 그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유방이 말하길 과인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군대의 장수가 될 수 있겠는가? 한신이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폐하께서는 한 10만쯤 거느릴 수 있는 장수에 불과합니다. 유방은 그렇다면 그대는 어떠한가? 한신은 예,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습니다. 유방이 그렇다면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그대는 어찌하여 10만의 장수에 불과한 과인의 포로가 되었는가? 한신은 폐하께서는 병사의 장수가 아니라 장수의 장수이십니다. 이것이 제가 폐하의 포로가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황제는 하늘이 주는 것이고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Gratitude forever change.